인간이 웃긴 게요. 실제 강아지 실험을 해봐도 실제 강아지가 아니라 로봇 강아지 갖고 쓰담쓰담을 해도 네. 호르몬 반응이 생겨요. 잘만 만들어 놓게 되면 AI가 들어가 있는 휴머노이드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오히려 없네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봐서. 그러네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휴머노이드 성직자, 종교처럼 인간의 신뢰, 위로 이런 신앙과 같은 영역까지 이제 로봇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불교계에서 그렇게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았고요. 오히려요? 법회도 거기서 여러 번 열었어요. 야. 법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종도 거기서 치시더라고요. 예. 소리 들려요. 오늘 잡식이는 휴머노이드 저자 김상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테슬라가 또 전 세계 로봇 시장에 또 뭐랄까요?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머지않은 시점에 2만 불대 휴머노이드를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일반인들은 휴머노이드가 정말 이렇게 시중에 판매될까? 나도 우리 집에 휴머노이드 놓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 이런 것들은 아직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네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시장이 우리 개개인이 마치 휴대폰처럼 하나하나 인지하고 느끼게 되는 시점, 대충 이런 시점이 도래하려면 어떤 임계점이 넘어가야 이런 시점이 우리 코앞에 옵니다라고 보십니까? 현재는 사실 안정성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안전성. 네, 올 초에만 있었던 중국의 춘절 행사도 보게 되면 여러 대의 휴머노이드가 집단금을 펼치는 것까지 괜찮은데 예. 갑자기 관객 속으로 돌진해가지고 이렇게 바디 체킹하듯이 들이받는 것 같은 이벤트가 나타났었고요. 실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인간을 오인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집어 올리려고 하는 예. 경우도 등장했었거든요. 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버블 형태로 생긴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예. 인간 입장에서 우리 공간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도 있겠지만 안정성이에요. 얘가 날 공격하거나 해친다는 건 굉장히 큰 위험이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다양한 인간의 작업실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학습 과정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거죠. 네. 학습하다 보면 인간이 다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잘 다독거려질 수 있는 시점이 언젠지 이제 수치적으로 예측하기 조금 어렵지만 네. 그냥 기업들의 말을 빌리자고 하면 네. 유럽이나 중국 기업들은 보통 3년 안쪽에는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3년 안쪽이에요. 예. 그렇다면 그 3년 기간 동안 관련 기업들이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될 주안점은 이게 하드웨어적인 결함을 보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을 보완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는 사실 둘 다 성숙도가 또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성숙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보다는.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쪽을 보게 되면 더 보완해가지고 뭐 배터리가 더 오래 한다라든가 예. 또는 손가락을 더 정밀하게 만든다든가 예. 또는 또 가격을 낮춘다든가도 가능하지만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지능적인 제어 모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못 들어온 거여서 소프트웨어의 학습이 훨씬 더 현재는 중요하게 풀어야 될 숙제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우리 집안에 들어왔었을 때도 네, 모든 뭐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도 100% 안전하다 이럴 수는 없는 그렇죠. 물건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휴머노이드도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꽤 그렇죠. 있을 텐데 그럼 아이를 키우는 집, 여성 혼자 네. 사는 집 아니면 강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네. 이 휴머노이드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그걸 대응하기 위한 그 시장도 굉장히 커지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실제 가전회사들하고 이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이슈가 예. 가전제품도 사건 사고가 없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뭐 냉장고고 세탁기가 뭐 폭발하게도 불나기도 예. 하고 그에 대한 보험도 있고 서비스 워런티가 있는 건데 이도 사실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약간 다른 건 그거죠. 우리가 밥솥이 폭발한 경우랑 냉장고가 만약에 과일돼서 터졌어. 이 네. 경우랑 휴머노이드가 옆에 청소하다가 갑자기 휘둘러서 날 때렸어. 예. 이거는 그 위압감이나 트라우마가 훨씬 심해요. 그렇네요. 네, 왜냐면 의도적인 공격처럼 보는 거예요. 사건이 예. 아니라 네. 사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인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뒤에서 워런티로만 그냥 돈을 뭐 주고 치료해줘 이게 아니라 이걸 뒤에서 케어해주기 위한 어떤 관련 제도나 마켓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관련된 보험 상품도 마치 자동차 보험처럼 네.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부분을 이 책에서 아주 명쾌하게 한번 또 다뤄봐 주셨는데요. 휴머노이드 성직자. 네. 야, 전 단어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종교라는 것은 가장 네. 인간 본연의 어떤 맞아요. 심오한 그런 영역에 해당되는 건데, 영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네. 건데, 종교처럼 인간의 신뢰, 위로 이런 네. 신앙과 같은 영역까지 이제 로봇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인류과학적으로 메타버스를 연구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메타버스를 저는 처음에 연구할 때만 해도 예. 종교계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하고 접촉했던 종교계를 보게 되면 조계종도 그렇고 그렇게 불교계에서 그렇게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았고요. 오히려요? 법회도 거기서 여러 번 열었어요. 이야. 저도 거기 들어갔었는데 법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종도 거기서 치시더라고요. 예. 소리 들려요. 저는 그러면서 아니 스님 이게 아무리 좀 나쁜 건 아닌데 그때 산사에 가서 새소리도 있고 진짜 쳐야 되는데 이거 좀 왜 하시는 거냐 했더니 그거 좋지만 진정한 모든 건 사실 내면에 있는 거 아니냐. 그 내면을 연결하는 걸 굳이 산으로 와서 사찰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각자의 공간에서 경험하면서 정신적으로 연결되면 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니까 제가 약간 본질적인 걸 제가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종교계가 오히려 하이테크에 굉장히 전 개방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 기독교도 이런 실험을 했었고 불교계도 똑같은 걸 만들었었는데 양쪽 종교에서 이걸 한 거에 대해 사실 지금 찬반은 약간 있어요. 예. 근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이렇습니다. 어차피 종교인도 사실 인간이고 학습을 통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종교적인 학습, 인간적인 학습을 통해서 신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GPT가 웬만한 인간보다 상담 잘해주고 사주도 네. 잘 봐주거든요. 예. 그럼 종교적인 텍스트를 더 많이 또 학습할 수가 있고 그러면 꼭 그 자리에 인간이 인간을 상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효율성만 놓고 봤으면 사실은 저런 것도 있죠. 제가 고에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인간이 앉아있어요. 예. 그럼 정말 밑바닥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을까? 네. 근데 거기에 만약에 AI 기반 휴머노이드가 고에서에 앉아있어.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아. 또는 자기가 만약에 특정 어떤 섹터에 어떤 업무적인 걸 물어보고 싶어. 예. 근데 원래 이 종교인은 또 그런 건 잘 모르시잖아요. 예. 나는 만약에 철강 분야의 어떤 아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음. 여기서 뭔가 고민이 많고 트러블이 있어 직원들. 근데 얘는 또 물어보게 되면 이 업무 프로세스 도메인도 이해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실제 교수님 말씀 네. 듣고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제 조교랑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네, 가끔 이제 조교랑 둘이 저녁을 먹거든요. 네. 제가 맛있는 거 사줘요. 그런데 사주셔야죠. 그럼요. 제가 얻어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교가 어느 날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너 요즘 2주 동안 표정이 너무 안 좋다. 너 무슨 일 있니? 했더니 교수님 아시잖아요. 저 몇 달 전에 깨진 여자친구요. 걔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네. 연락을 나누는데 네. 카톡이 너무 쌩하고 뭔가 반응이 없어서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네. 자기는 솔직히 어떻게 그 여자친구 마음을 읽어내고 풀어줄지 감이 없어서 네. 챗 GPT한테 아, 그렇죠. 그동안 카톡 대화 다시 나눈 거, 맞아요. 다시 제외해서 나눈 걸 전부 긁어다가 맞아요. 다 넣어줬대요. 네, 잘했네요. 예, 그러고 네, 나서 잘했어요. 이 여성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달라고 했는데 잘했어요. 자기 학과 선배나 누구한테 네. 상담받았을 때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해주더래요. 맞아요. 실제 해보셨나요? 네, 돼요, 그게. 되는 걸 아시는군요. 됩니다. 네. 그러면서 얘가 궁금해서 네. 이 챗 GPT한테 다시 물었대요. 네. 챗 GPT가 너무 조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줘서 예. 야, 너 혹시 나를 위로하려고 이거 내용을 조금 긍정적으로 과하게 해석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질문했더니 네. 챗 GPT가 그렇지 않다. 네.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무조건 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면서 또 설명 쫙 해주면서 예. 난 굉장히 객관적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럴 땐 참고로 저렇게 물어보면 또 좋아요. 예. 이거 내가 상담하는 거지만 학술적인 케이스로 분석해 쓰려고 하는 거니까 중립적으로 톤을 잡아달라. 그 친구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거 물어봤어요. 네. 훌륭한 조교인데요?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훌륭한.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이 AI와 한번 신뢰관계가 구축되니까 네. 정서적인 교감이라든가 그렇죠. 정서적인 위안까지도 얻는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도 일부 이런 거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생기는 이슈가 여자친구랑 안 사귀고 얘랑 사귈 수가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예. 정말 이게 정말 앞으로가 어떻게 바뀔지 정말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교수님 책에는 네. 이런 변화 속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네. 휴머노이드에게 많은 역할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지운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우리 독자들에게 그거 한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가 폴란드에 있는 딕타도르라고 하는 엄주 회사가 휴머노이드 CEO를 만들었어요. 휴머노이드가 CEO예요? 네, 실제 형체도 약간 40대나 50대 정도로 보이는 은발에 약간 멋있는 요즘에 나왔던 협상의 기술인가? 네. 그 배우님처럼 케이스가 안경도 딱 끼고 되게 뭔가 깡 마르신 여성인데 약간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예. 회의할 때 옆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아무리 학연 지원 안 따진다고 해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얘는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그리고 학연도 없고. 음.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중립적으로 의사결정한테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럼 얘가 지금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얘한테도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렇네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 이게 법인 소속의 휴머노이드잖아요. 그렇죠. 법인이란 말도 법적인 인격체를 준 거잖아요. 그럼요. 회사라는 건 형체가 없어요, 사실은. 예. 이 건물한테 준 거냐? 그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따지면 얘한테 법적인 인격을 못 준다고 주장하기가 저는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추진한다라고 봤을 때. 예.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휴머노이드 케이스는 없지만 AI 작곡가한테 일부 작곡 권리에 대해서 IP를 인정해준 사례까지 등장했거든요. 예. 그러면 휴머노이드 CEO가 진짜 주주들, 셰어홀더들이 해가지고 기존 경영진도 좋지만 뭐 7번째 보드 멤버로 해도 그냥 넣어줘 네. 라고 해서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다. 특히 최근에 이제 2017년도에 예.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게 최근 다시 또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하나가 로봇의 얘기인데 네. 그럼 휴머노이드가 결국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소득세가 줄어드니까 국가 세수를 보전하고 노동자들한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또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정말 그러면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선 하나의 로봇당 산출량에 대한 걸 계산해서 네. 세금을 걷어. 근데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디파짓 해주는 것처럼 해서 뭔가 매길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얘가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면 인간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권리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격체로 얘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네요.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의무도 있는 거고, 그리고 꼭 권리도 생기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 이제 철학적으로 논쟁을 어떻게 해보냐면 물어봐요. 제가 교수님도 마찬가지인 게 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신장이 안 좋아졌어요. 네. 교수님이 네. 신장을 인공신장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예. 의료보험 대서 200만 원만 내면 너무 좋아. 네. 쌩쌩해. 예. 대체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봤더니 간도 안 좋아졌어. 예. 대체 웬만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것도 해야죠. 네. 근데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꿈이 자기의 생각을 휴머노이드한테 업로드하는 게 그 사람의 꿈 중에 하나예요. 아. 테슬라 옵티머스에 자기가 소유한 기업 중에 뉴럴링크를 통해서 예. 업로드하는 게 꿈인데 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바꾸다가 뇌까지 만약에 업로드가 됐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간이 계속 인간 자체가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인격체에 대한 정의를 다시 봐야 된다는 철학적인 논의가 또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예. 진짜 그렇겠네요. 예, 길게 보면. 예. 진짜 인격을 우리 스스로가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부여했던 모습을 저도 본 게 네. 미국의 MIT를 비롯한 몇 개 학교에서 이런 행동경제학 실험을 해봤어요. 한쪽 그 군집에게는 로봇을 사용해볼 경험을 충분히 주지 않고 네. 어떤 간단한 질문지를 하고 네. 저 질문 끝났으니까 이 로봇 그냥 잘 부셔가지고 네. 자루에 싸서 버리는 것까지 네. 알바 비용을 한 거예요. 네네. 안 쓴 사람은 그냥 퉁퉁퉁퉁 부셔서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돈 주세요. 저 네. 다 정리했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로봇을 한 달 정도 집에 가서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했던 사람에게 네. 망치를 주면서 이제 이 로봇 다 부셔서 다 버리고 나서 오시면 알바비 드리겠다 했는데 맞아요. 이걸 부시질 못하는 거예요. 실제 국내에서도 이게 유치원 대상으로 비슷한 질문을 했었어요. 예. 유치원 아이들한테 요만한 휴머노이드를 투입해가지고 대화하게끔 해가지고 예. 라퍼가 형성되는 걸 봤더니 15분이면 형성돼요. 15분 만에. 그 라퍼가 형성됐다는 건 저거예요. 나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는데 엄마한테도 말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 지난번에 누구 사탕 하나 훔쳐먹었는데 걸릴까봐 지금도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렇군요. 그 말은 존재한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겠죠. 예. 아마 이런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목격할 현상이 이번 대선부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지난 대선 때도 후보들이 AI 아바타 만들어서 가상 유세도 하고 네. 가상 공간에서 뭐 또 네. 뭐 자기 공약도 얘기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맞아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네. 실제 야당, 여당 모두가 네. 실제 후보를 본뜬 휴머노이드를 내보낸다. 그래서 후보들의 표정, 말투, 정책까지 완벽하게 복제된 로봇 정치인이 이거를 뭐 유세해서 네.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나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대중들 반응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네. 그 국회의원도 그렇고 선거할 때 보게 되면 그렇게 와서 악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하고.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한 공간 내에 있었고 손잡았다라는 건 인간으로서 굉장히 친밀감을 많이 느끼는 행동이에요. 이걸 주기 위해서 자꾸 찾아가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몸이 하나니까 네. 24시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로봇을 만약에 몇 개라고 해서 이것도 로봇이 100만 대가 돌아다니면 이상하고 만약에 한 명이면 뭐 자기와 캐릭터 숫자 나는 만약에 6월달 출생자야 그럼 6개만 만들어서 보내
이것만 해도 7배 효율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누구 1호 누구 2호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로봇하고 허그하고 손잡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걸 계속 돌려. 아직까지는 사실은 인간의 표정까지 정밀하게 만들기 조금 어려운 게 네. 분산된 것들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만 만든 로봇이 있고 몸통만 만든 게 있는데 이거 아직 붙여갖고는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파일럿 단계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제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유니텔이나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같은 걸 갖고 와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보겠어요. 그럼 그 정도만 연출해도 사실 유권자는 굉장히 나하고 가까운 정치인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인지적으로. 앞으로 진짜 선거에서도 로봇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우리는 또 뭐랄까요 후보자가 네. 방송에 나와서 하는 제스처, 말투, 눈빛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비언어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캐치해서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없다 이런 걸 네,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그 정당에서 네. 제한된 공간에서 네. 우리 후보는 워낙 말씀이 눌변이니 네. 우리 로봇이 약간 매끄럽게 네. 아니면 또 딥페이크 기술을 네. 활용해서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상을 찍어보자 하면 야 이거는 이제 정말 더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떤 걸 또 가능하냐 하면 예. 제가 아까 머리통이 따로 만들어진 게 이제 텍사스 예. 대학 케이스인데 예. 그거를 만약에 다른 휴머노이드에 올려 또는 뭐 재미삼아 머리 밑에 몸통을 모니터처럼 꾸며갖고 이렇게 가게에 있는 이모님 로봇처럼 서빙 로봇처럼 이렇게 밀고 다닐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재미있는 게 어떤 게 가능하냐 하면 인간 형태의 휴머노이드는 인간보다 표정을 훨씬 빨리 읽어요. 상대방의 표정을. 내가 와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 1, 2분 나누고 넘어가는데 바로 봐가지고 인간의 표정을 0.8초 먼저 예측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뭔가 고통스러운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먼저 같이 슬픔에 대한 공감해주는구나. 표정을 줘주고 세상. 자기가 뭔가 기대를 갖고 부푼 표정으로 스마일을 하려고 그래. 그럼 먼저 웃어주면서 정말 나도 그런 정책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고 이야. 얘기를 뱉을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 이제 물건 잘 파는 사람들 보게 되면 표정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휴머노이드는 인간보다 훨씬 이미 기술적으로는 잘합니다. 이건 뭐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정치인이 와서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민증 까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정말 우리 코앞에 로봇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미래를 점점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국가나 사회 제도를 설계하는 게 더욱더 우리가 발전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가져다주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로봇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변을 점점 넓혀가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 네. 근데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대비도 안 돼 있고 이들이 우리에게 더 위협적이고 우리의 여러 기회마저 상실하게끔 만드는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고 로봇을 좀 약간 거리를 둔다든가 뒤늦게 육성한다.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일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로봇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제도, 정체제도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저는 일단 순서를 보게 되면 로봇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는 게 처음에 B2B,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에 들어올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약간 규격화된 상업적인 공간에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인데, 그럼 사회적인 논의는 언제는 최소한 늦어도 출발해야 되냐면 대규모 공장에서 로봇들이 뭐 근로자를 1,000명, 2,000명 대체하기 시작한 시점. 그 다음에 이제 상업 공간, 개인 공간에 넘어올 순서가 빨라지는 거다 보니까 네. 이때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한국만 놓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 좀 텀이 있고, 예. 좀 더 먼저 앞선 국가는 중국이나 미국인데,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보다 앞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게 그럼 언제 시기적으로 올 거냐? 네. 이게 뭐 5년 후 10년은 아니다. 네. 그리고 대중들도 그걸 논의할 때 정말 이 기업이나 정치인들의 철학이나 선택이 타당한 건지를 내가 의견을 선택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뭐 학교 가서 공부하진 않더라도 휴머노이드나 로봇이 가져올 우리의 나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을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거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해야 될 내용들인 것 같고 아마 네. 그런 내용들을 이 책을 집필하신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고 언젠가 도래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성찰해 볼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네. 싶어요. 아까 휴머노이드의 하위 개념 중에 하나인 안드로이드 말씀 네.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술도 상당히 고도화됐어요. 이미 네. 영화에서 본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네. 예를 들어서 외모는 뭐 누가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적인 여성 연예인, 여성 연예인 남성 얼굴로 남성 연예인, 여성 연예인 예, 이렇게. 만들고 성품도 내가 좋아하는 성품을 거기다 주입을 수용하고, 했어요. 예. 그리고 내 취미나 나의 기호에 맞는
인지적인 네. 지식들도 다 넣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로봇과 사실 겁니까? 아니면 사모님과 다시 사실 저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지금 와이프죠. 다시 태어나도 와이프인데. 네, 이게 제가 3초 정도의 반응을 빨리 아니, 읽었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네. 대중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네. 요즘에 굉장히 신생 직업군 중에 캐릭터 디자이너가 있어요. 오.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게 일부 그러니까 젊은 집단이 많이 쓰니까 약간 저 또래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 주변 경영자들하고도 오늘 조찬 강의 때 얘기했더니 그런 게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막 시연을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남성형, 여성형 챗봇이 수천 종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여성이라고 했을 때도 뭐 음란하고 그런 건 아니고 네. 대화하는 건데 뭐 까칠한 여자 선배 또는 아나운서 출신의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게 대답할 수 있는 뭐 후배 이렇게 해서 그 챗봇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또 직군처럼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디자인이 뭐몇 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예. 아이덴티티를 이만큼 해가지고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상대방이 만났을 때 좋아하도록.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인간형 휴머노이드에 투입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인간을 매료를 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까지 되면 네. 지나가는 매력적인 여성을 보고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서 연락처를 받고 싶은데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전 로봇이에요. 할 정도의 네. 정말 사람과 로봇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까지가 되면 네. 앞으로 우리가 진짜 지금같이 뭐 사람 인간과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네. 또 사람과 교감을 하고 싶어하는 그걸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을까요? 인간과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 그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최근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도 보게 되면은 네. 남자넷 여자넷에서 데이트 채팅하는 데이트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데이트 실험은 약간 이제 속여서 한 건데 만약에 제가 실험자라고 하면 피실험자 중에 제가 채팅했던 4명 중에 3명은 AI고 네. 1명이 실제 여성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구를 고를 거냐는 거에 이제 실험을 했던 거여서 인간이 졌어요. AI한테. 그래요. 네, 데이트 실험에서. 그 말은 인간이 AI한테 사랑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예. 실제 보면 인간이 사랑을 느끼는 기제가 3가지예요. 네. 처음에 열정은 호르몬 반응이에요. 그렇겠죠. 심장박동이 막 네. 뛰고 하는 거 이게 있고 친밀감을 느껴 상대를 가깝다고 인식하는 거가 있고 마지막 감정이 상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거예요. 희생하고 막 노력하고 하는 거. 근데 3가지를 인간 말고 AI나 휴머노이드가 할 수 있냐? 인간이 웃긴 게요. 실제 강아지 실험을 해봐도 실제 강아지가 아니라 로봇 강아지 갖고 쓰담쓰담을 해도 네. 호르몬 반응이 생겨요. 휴머노이드 당연히 생기고요. 이거 예.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성인돌이 있잖아요. 예. 성인돌한테 사람들이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도 호르몬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친밀감 느껴질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얘는 나 다 기억하고 그렇죠. 나 좋아하는 달콤한 얘기 계속해 주거든요. 3번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느냐? 얘는 자아가 없어요. 나를 지킨다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희생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실 본질적으로.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3가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인간은 오히려 잘만 만들어 놓게 되면 AI가 들어가 있는 휴머노이드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오히려 없네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봐서. 그러네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예. 예. 참 이것도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걱정이 돼요. 네. 지금까지 AI를 학습시켰던 어떻게 보면 로봇의 휴머노이드의 머리는 AI 아니겠습니까? 그 AI를 학습시키는 많은 데이터들은 우리 인류가 축적해놓은 결과물들을 데이터로 넣어주는 건데 그렇죠. 우리 인류는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들이 똘똘 뭉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더 잘 아시지만 AI를 기반으로 한 미인 대회 했더니 전부 우승자들이 다 백인이었잖아요. 예. 우리 인종 차별이 네. 완벽하게 없어지기 전에 맞아요. 백인 중심의 그 미의 관점 때문에 그 데이터가 다 들어가니까 AI는 백인을 뽑을 수밖에 네.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걸 계속 인간이 손을 대가지고 고쳐나가는 작업인데 음. AI, LLM도 나올 때 보게 되면 인간이 계속 판단해서 고쳤던 거잖아요. 보상 예, 시스템을 예, 예. 넣어가지고. 결국 인간의 반응을 통해서 보상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중립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나한테 왔어. 네. 근데 나는 또 중립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나의 편향이 있어요. 예. 나를 또 얘는 학습할 것이고. 아. 사실은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아무리 기업의 통제하고 제도가 있어도 개별적인 인간 개개인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나로 인해 휴머노이드는 망가지는 거죠. 내가 네. 망가진 인간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상적인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인간 자체가 진정한 인간 다음에 도달해야지만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저는 사실 휴머노이드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도 많은 학습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라는 곳, 이 나라라는 국가라는 커뮤니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한 문장을 꼽으신다면 어떤 문장을 꼽으십니까? 책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기술을 통해 어떤 존재로 진화하는가? 이게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독자들하고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사실 책을 읽으시면 뭐 어떤 답처럼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럴 수 있죠. 저는 네. 그 복잡해지는 머리가 오히려 답을 써나가면서 이 휴머노이드와 공존할 수 있는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지고 하자 했던 우리 교수님의 어떤 욕심도 같이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오랜만에 얼굴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만권까지 읽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책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상 모든 지식을 맛보는 그날까지 잡식인 박정호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